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빼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말 오랜만에 스타워즈 Q&A로 돌아왔는데요. 기존의 일반 영상으로 찾아뵈었던 스타워즈 Q&A가 질문 양이 그야말로 쏟아져서 제 부담감이 컸었던 만큼 이제는 소통을 중심으로 스타워즈 최신 소식과 여러분의 스타워즈 질문들을 더 긴 형태의 팟캐스트 영상으로 이제 태진님과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 파일럿 에피소드고요. 스타워즈 Q&A와 더불어서 백캐스트가 2025년에는 우리의 계보를 찾아서란 이름으로 올드비 팬들을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던가 스타워즈 속 주인공 우주선 티어 리스트를 정리하는 등 더 다양하고 재밌는 주제로 더 자주 찾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이 나와서 아주 짧게 2025년도 배튜브 컨텐츠들을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이 시즌 엔딩을 앞두고 있는 메카닉 카페가 앞으로 시즌당 하나의 테마를 잡고 최종화의 스타워즈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기체들을 소개하는 식으로 더 탄탄한 시리즈물 형태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헤드헌터나 아크 전투기 같은 기체로 시작을 하면 한 20개로 구성된 하나의 시즌이 피날레 에피소드는 엑스윙 전투기에 관한 영상인 식으로 말 그대로 하나의 테마로 쭉 갈 예정이기 때문에 각 시즌별 부제나 첫 영상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번 시즌에는 어떤 기체들이 등장을 할지, 어떤 기체로 피날레가 장식이 될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할 거고요. 메카닉 카페가 각 시즌이 종료가 되면 잠시 재정비를 하는 시간 동안에는 새로운 영상 시리즈와 기존의 배튜브에서 방치되었던 그런 영상 시리즈를 다시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염원하셨던 제다이 시스 캐릭터 소개 시리즈도 현재 재가동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고, 메카닉 카페 공백을 스타워즈 속 슈퍼무기 시리즈라는 슈퍼무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시리즈로 채울 예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시대를 아우르는 우주선들을 뽑아와서 서로 가상의 교전을 벌이게 하는 vs 와디프 시나리오 컨텐츠도 구성 중이니까 구독자 5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번 한 해에도 많은 기대와 관심을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워즈 Q&A로 들어가 볼까요? 파일럿 에피소드이다 보니까 질문은 배튜브 후원자분들이 남겨주신 소수의 질문과 요 근래 팬덤을 뜨겁게 달군 뉴스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질문은 배튜브 후원자분들이 우선적으로 기회를 갖게 되시고, 그 이외에는 일반 구독자분들이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재밌어 보이는 질문들 을 추려다가 영상에서 소개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태진님과 함께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 오랜만에 스타워즈 Q&A는 사실 같이 하는 건 처음이죠? 예, 이런 거는 처음 해보네요. 그 전까지는 이제 팟캐스트만 같이 해봤는데, 그쵸. 네, 이런 형태는 저도 처음 해보네요. 그래서 이번에 팟캐스트를 재정비를 하면서 아예 이름을 약간 빼댄 텟으로 해가지고 빼댄, 발음이 힘들다. 빼댄 텟 해서 네, 팟캐스트를 해볼 생각이고, 예? 스타워즈 Q&A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 태진님도 그렇고 블로그 경력이 있다 보니까 블로그에서 자주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냥 육성으로 실시간으로 찾아볼 건 찾아보고 그러면서 팟캐스트로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하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스타워즈 Q&A를 배튜브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을 토대로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파일럿 에피소드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아직 질문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질문이 많다거나 분량이 길다거나 할 것 같진 않고, 대신에 좀 팬덤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혹은 소식, 아소카 시즌2의 베일런 스콜 배우가 리캐스팅된 이번 이야기죠. 맞아요. 이번에 새로 정확히 공식 소스로 나온 건 아니고 다른 팟캐스터 통해서 공개했다고 하죠, 이번에도. 그쵸. 예. 그래서 그 배우로 왕좌의 게임에서 하운드 역할을 했었던 로리 메칸, 로리 메칸이라고 이제 그 하운드 역할을 하고, 이 캐릭터도 여자애 한 명을 데리고 다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좀 그쵸. 가물가물하네요. 누구였지? 아리아 스타크? 아리아를 데리고 이제 약간 만달로리안과 그로그처럼 그 왕좌의 게임 내에서 황야를 전전하고 막 볼 거 못 볼 거 다 보여주는 약간 그런 캐릭터로, 길잡이 캐릭터로 등장을 했던 분이죠. 예.
로리 메칸이 일단 뭐 생긴 거나 뭐 그런 건 제쳐두고 예. 듣자 하니까 밸런스 콜 역의 레이 스티븐슨 씨하고 그 연이 굉장히 깊은 배우라고 해요. 그래서 어. 실제로도 각별한 친구 사이였다고 하고 어. 그 이 밸런스 콜을 로리 메칸이 연기한다는 소식을 전달한 소스도 이 캐스팅 소식이 들리니까 그 레이 스티븐슨 씨의 아내분께서 굉장히 잘 됐다. 남편의 빈자리를 로리 메칸 절친한 친구인 로리 메칸이 채워준다고 해서 기쁘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는데 배우 자체만 보면은 문제 없는 캐스팅으로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 정도면 거의 오피셜이라고 봐도 되겠죠? 아내분까지 뭐 좋아하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뭐 아소카 이 시즌이 이번 4월부터 촬영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사실 스케줄 상으로 캐스팅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 하는 게 맞고 시기도 적절하고 그렇죠. 소스도 할리우드 리포터즈에서 먼저 풀린 거다 보니까 뭐 공식에서 배우도 그렇고 아니면 아니라고 사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도 없는 걸 보면 그렇죠. 그러면은 뭐 사실상 확정으로 봐야. 그렇죠. 근데 사실 레이 스티븐슨의 그 비주얼이 사실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로리 메칸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뭐 로리 메칸 이 배우 하운드 캐릭터를 보면은 역시 잘 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외관상 그런 거 그쵸. 있잖아요. 외관상 이제 얼마나 비슷한지는 사실 이거는 이제 극복을 해야 될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작품에서 뭐 분장을 잘하든 아니면은 캐릭터의 새로운 이제 뭐 매력을 보여줘서 그 빈자리를 채우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왕겜에서도 사실 밸런스 콜 같은 이미지는 아니었죠. 왕겜의 하운드는 뭐 약간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방탕할 땐 방탕하고 약간 뭐 네, 넌 이렇게 살지 마라 약간 이런 반면교사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그렇죠. 뭐 제자 아끼긴 하지만은 그게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좀 넌 이런 거 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예. 중후한 연기는 뭐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까 태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관 문제인데 뭐 로리 메칸 자체도 턱수염은 북실북실하기 때문에 수염 그쵸.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로리 메칸의 하운드가 너무 인상이 깊었다 보니까 약간 새로운 희망에서 제국의역습으로 넘어갈 때 마크 해밀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상처가 났던 걸 그 완파 공격 당해서 얼굴이 좀 다쳤다는 식으로 넘어간 것처럼 밸런스 콜도 그 페리디아에서 뭐 아벨로스건 뭐 아무튼 그 모르티스 신들을 찾으러 가다가 다쳐가지고 뭐 하운드처럼 얼굴이 좀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뭐 다치고 뭐 그렇게 해도 오히려 그런 쪽이 더 깔끔하게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베일런 스콜이라는 캐릭터의 매력이 더 더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처가 난 약간 흑기사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되면 뭐 성격도 당연히 변할 테니까 거기서는 이제 로리 메칸의 약간 연기 톤이 들어갈 틈도 보일 테고 그래서 그런 면은 제작진 쪽에서 잘 해결을 할 것 같고 한 가지 다행인 거는 딥페이크를 안 한다는 거. 정말 그거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리캐스팅 했다는 것 자체가. 리캐스팅이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만달로리안에서 루크를 리캐스팅 했지만은 결국엔 이제 마크 해밀 얼굴로 덮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이해는 돼요. 왜냐면 루크 스카이워커 자체가 좀 이제 상징적인 캐릭터다 보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루크의 이제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대신 액팅을 해줬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어쨌든 이제 몸을 제공해준 그 배우가 안 닮은 건 또 아니거든요. 아니 진짜 닮았잖아요, 사실. 약간 이제 루크 이제 마크 해밀의 쪼가 있는데
굳이 덮었어야 했나? 약간 이런 느낌. 사실 이게 뭐 로그원 같은 영화의 경우에는 새로운 희망 직전을 다루는 프리퀄이다 보니까 뭐 100번 양보해서 뭐 배우의 동의가 없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아, 딥페이크 기술이나 새로운 희망 촬영 당시에 그 지금은 고인이 된 배우들의 푸티지를 재활용한 게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예. 이제 새로운 시대에 루크 스카이워커라는 캐릭터가 이제 안 쓸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앞으로도 몇 솔직히 번 더 쓸 텐데. 그럴 거면은 지금부터 루크의 얼굴을 좀 익숙하게 만들던가. 너무 이제 디즈니가 물론 루크 스카이워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적인 레거시 캐릭터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뭐 앞으로도 계속 딥페이크 루크를 보는 것도 조금 기분이 이상할 것 같으니까 맞아요. 이런 베일런 스콜처럼 리캐스팅을 해서 좀 다른 배우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약간 한솔로 스타워즈 스토리 때처럼 맞아요. 거기서는 기존 레거시 배우들이랑 신규 배우들이랑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스타워즈가 좀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드는 생각 중 하나가 이게 음, 레거시 배우들이 이미지가 뭐 강하긴 하지만은 음. 그렇게 이제 리캐스팅을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 이제 오리지널 캐릭터들이 작품에도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소카에서도 사실 레아가 언급은 되지만 등장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재캐스팅을 어떻게 보면은 두려워하는 거죠. 제작하는 음,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캐릭터들이 애매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쓰이지를 못하니까 이름만 언급되고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약간 서사상으로 보면 왜 나올 레아나 네, 뭐 누가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제일 웃겼던 거는 보바펫 드라마에서 아, 그 그러고 데려다 줄 때 엑스 루크 엑스윙에 알트만 타가지고 쏙 그로브가 내려주는. 싹 오잖아요. 그게 너무 웃겼거든요. 아니, 솔직히 루크랑 보바펫이랑 다시 만나는 것만 해도 재밌을 텐데. 그러니까 그것도 웃겼을 텐데. 예, 그런 거는 그런 이제 기대는 쏙 다 없애버리고 어, 그냥 표면적으로만 몇 개 막 나오고. 아, 그런 그래서 부분은 예. 뭐 추바카나 3PO 같은 캐릭터들은 뭐 추바카는 진작에 리캐스팅이 되긴 했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 둘 다 그 배우 탈을 쓰고 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레거시 캐릭터들도 이제 해리슨 포드랑 마크 에밀 뭐 캐리 피셔 이런 분들도 슬슬 대역을 해가지고 레거시 캐릭터들을 솔직히 더 보고 싶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 그쵸. 저희는 더 보고 싶죠. 그거를 더 부담 없이 어디 닮은 사람들 많겠죠. 아니, 배우가 진짜 몇 찾아가지고. 명인데, 어. 막말로 배우가 몇 명인데. 그리고 뭐 신인이더라도 신인이면 디즈니 입장에서 좋겠지. 몸값도 그쵸. 좀 낮을 테니까.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서 비단 밸런스 콜 같은 캐릭터 외에도 더 다른 캐릭터들도 다양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시즌 2 이야기로 넘어올게요. 그러면 예. 에콜라이트 시즌 2가 결국 취소됐어요. 네, 결국 이제 제작을 안 한다. 발표가 나버렸죠. 땅땅땅 해버렸어요. 아, 아, 여기에 대해서 태진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쉬워요. 그 음, 에콜라이트라는 단어가 아니더라도 결국 그 캐릭터들을 써줄 만한 작품들은 있을 텐데 그렇죠. 약간 그거 자체를 안 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음, 근데 이게 아예 안 풀지는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풀겠는데 물론 풀긴 할 텐데, 예, 약간 그런 거죠. 영상으로 보고 싶은 거지 무슨 꼭 소설이랑 코믹스로만 봐야 되냐 약간 이런 그러니까. 감정이죠. 그리고 소설 코믹스로 나오면 또 나중에 레트콘 되잖아요. 이거는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이게 분명히 여기가 이 캐논을 시작하면서 미디어들이 다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분명 발표를 했었죠. 킬로니가. 아, 근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정말 뭐 건드리는 데마다 뭐 아유. 자기 맘대로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예전에는 필로니만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그냥 미디어마다 지금 이게 오류가 생기고 있어서. 설정팀이 예. 저 이전에 비해서 좀 목소리를 많이 못 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 그 스탠스 자체도 사실 좀 잘 예. 모르겠어요. 필로니 쪽으로 점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맞추려는 시도가 응. 있었는데 지금은 너의 시선 차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 그놈의 프로모 서튼 포인트 오브 뷰 예.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 그, 아닌데. 그 단어가 아닐 텐데 계속 그걸로 약간 좀 밀고 가는 경향이 음. 없잖아 있어요. 에콜라이트 시즌 2 자체는 취소가 됐지만 아까 태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캐릭터들의 비화를 다루는 프리퀄 소설 2권 나오고 뭐 설정집도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 에콜라이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클리프행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즌 음, 1이. 그래서 그냥 1막이 끝났다. 근데 1막이 다음 막에 약간 캐릭터들을 암시만 하고 끝났다라는 그 정도 선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막을 어떤 매체로 이어나갈지는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음, 좀 다른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스켈레톤 크루처럼 약간 시즌 특수를 노리고 어떤 특정 연령대를 노리고 만드는 작품은 지금 뭐 이 시즌 얘기도 나오고 뭐 제작진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에콜라이트가 당하는 취급은 솔직히 좀 에콜라이트를 재미있게 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쾌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저도 너무 그리고 특히 에콜라이트는 그거에 대한 왈가왈부가 너무 많아서 예. 유독 더 그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약간 디즈니 쪽에서 그 뭐 돈이 안 돼서 접었다라고 정말 자본주의적인 대답을 뻔뻔하게 하긴 했는데 예. 솔직히 돈을 못 벌었을 것 같진 않고요. OTT에서 돈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웃기다고 어, 보긴 해요. 솔직히 그냥 디즈니가 에콜라이트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좋건 나쁘건 나왔다 보니까 좀 지레 겁을 먹고 또 그냥 뺀 게 아닌가. 예. 그쵸. 무슨 이제 참 비평이라고 하기도 못한 이제 음. 비난한테 겁을 먹은 거죠. 근데 아, 이게 예. 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캐슬린 케네디 회장에 대해서 뭔가 저는 사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딱히 생각이 없는데 이거는 캐슬린 케네디 탓을 하기에는 좀 디즈니 그 이상의 디즈니 차원에서 자꾸 스타워즈에 압력을 넣는 것 같아서 아, 이게 아무리 에콜라이트가 논란이 많았던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자들이 비전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디즈니 쪽에서 승인을 해준 거잖아요, 지금? 맞죠? 만들어 봐. 이래 놓고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 돈이 안 돼서 안 되겠다. 이렇게 일축하고 차기 스토리텔링을 막는 건 전 솔직히 되게 심보가 못된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진짜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지금 태도가 약간 너무 그런 느낌을 응, 뉘앙스가 너무 강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돈이 안 되면은 무조건 그러니까. 돈 되는 것만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인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 뵙고 이제 또 팟캐스트 내외로 만나 뵌 분들이 있는데 그 ILM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나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건 잠깐 도와주신 분들이건 모두 스타워즈에 관심이 있건 없건 자부심이 있었어요. 음, 자기가 이 새로운 은하계에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든다는 거에 대한 그 프라이드는 모두 일관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디즈니가 그 스타워즈를 조지 루카스로부터 매입을 한 이후에 프랜차이즈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는 모습이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진 않아요. 그 방식에 대해서. 그쵸. 이게 또 자본이라는 그 키를 너무 내버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놈의 돈 얘기가 물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네. 디즈니는 돈을 정말 그 중에서도 대기업 중에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쵸. 뭐 저희가 일개 오타쿠인 저희가 말을 뭐 해봤자 감히 말을 할 수 없어 이런. 뭐 이해도 못하겠고 뭐 네. 듣지도 않을 텐데 오타쿠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솔직히 뭐 지금 에콜라이트가 이제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이런 그 뭐 에콜라이트 시즌 2 잘 됐다 이러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클론 전쟁이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클론 전쟁 처음 캔슬됐을 때 어땠어요? 기분 안 좋았잖아요. 솔직히 지금 이야기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뚝 끊겨가지고. 맞아요. 갑자기 시즌으로 종영합니다. 네. 뿅 이래가지고. 그러더니 뭐 넷플릭스에서 시즌 6 뭐 나온 것도 딱히 막 그래? 약간 이러고 시즌 7 나왔을 때는 다 환호하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비단 에콜라이트만의 작품 하나만의 이야기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 스타워즈 더 나아가서 루카스필름이라는 디즈니 산하 부서가 되어버린 이 스튜디오에 좀 창작의 자유가 너무 자본주의적인 관점에 매몰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콜라이트가 취소된 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팬덤의 목소리가 이만큼 큰 팬덤이 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타격을 에콜라이트를 주는 팬덤도 없고. 열정적인 팬덤도 없고 이렇게 타격을 주는 팬덤도 없기 때문에 좀 에콜라이트를 좋아하셨건 싫어하셨건 디즈니가 좀 자본주의적인 핑계를 대면서 쇼를 캔슬을 한 거는 저는 좀 스타워즈 팬들이 다 같이 좀 뭐라고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들고요. 좀 내러티브 상으로도 너무 아쉽죠. 지금 버네스트라가 싸놓은 똥을 요다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 뭐 그쵸. 그거랑 다스플레이거스를 지금 우리 드디어 다스플레이거스가 나왔어 했는데 지금 빼꼼하고 사라졌잖아. 그냥 배경으로만. 그것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에콜라이트 차기 시즌이 참 기다려졌는데 그 에콜라이트 1시즌의 전반적인 완성도랑은 별개로 그게 무산됐다니까 참 아쉽고요. 아까 태진님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얘네가 그런 생각만 의지만 있으면 뭐 진짜 완전 오타쿠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스플레이거스란 이름으로 드라마를 차기 시즌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격을 완전 바꿔서. 그렇죠. 아예 그냥 새로운 작품으로 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 되는데. 큰 내러티브만 이어진다 하고 뭐 다스플레이거 뭐 시스의 비밀 뭐 시크릿 오브 더 시스 이런 식으로 그쵸, 에콜라이트 그쵸. 차기 시즌을 만들었어도 됐는데 그걸 안 하겠다라고 못을 박은 거기 때문에 아까워.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깝죠. 그리고 좀 안 입고 와요. 그러니까요. 입장에서. 괘씸함이 더 큰 것 같긴 해요. 괘씸해. 아니 아무리 뭐 적자 나는 것도 아닌데 이걸 굳이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뭐 취소하겠다는데 어쩔 수 없고 뭐 다른 드라마들에서는 이제 에콜라이트를 뭐 반면교사든 뭐 좋은 예시로든 좀 참고를 해서 아예 이런 팬덤의 좀 불만을 없앨 좀 더 좋은 작품, 돈이 될 작품 말고 네, 좋은 작품으로. 좋은 작품으로 좀 저희를 만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스켈레톤 크루도 사실 뭐 그런 좋은 작품 중 하나였고 그런 예시처럼 안타깝지만 다른 작품들을 잘 만들어줘라. 그만큼 취소한 만큼 예. 잘 좀 만들어주고 다스플레이거스 좀 주고 고공화국도 이제 끝나는데 뭐 버네스트라랑 요다는 어떻게 또 연결이 될지 그것도 뭐 책이라도 내줘라. 뭐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제일 재밌을 것 같은 주제인데
내년 4월인지 5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년 5월 26일요. 5월 26일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신데 내년 5월 26일에 개봉하는 영화 드디어 영화 스타워즈 아, 7년 만에 야 와, 씨, 벌써 그렇게 됐어요, 시간이?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가 7년 전이야. 내년 기준 세상에나. 7년 만에 스타워즈가 영화로 돌아오는데 만달로리안과 그로구라는 타이틀로 돌아오죠. 야, 진짜. 만달로리안과 그로구에 시고니 위버가 등장을 하고 아, 시고니 우버. 배우 제레미 앨런이 그 로타 역으로 등장한다고 하죠. 로타 더 헛으로 등장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최근에 좀 다발적으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클론 전쟁 시리즈에 등장했던 현상금 사냥꾼 엠보가 처음으로 실사 매체에 등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이 만달로리안과 그러고 뭐 하는 영화인가? 뭔가 대체 뭐 하는 영화인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로타 얘기부터 해볼까요, 한번? 로타 더 헛은 지금까지 2008년에 클론 전쟁 극장판에 데뷔한 이후로 지금 2025년까지 그 어떤 작품에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심지어 아바 죽은 다음 이야기도 없어요. 이야기도 없고 한 번도 로타가 나올 것 같았던 북 오브 보바펫에서도 안 나왔죠. 그쵸. 자바 궁전 갚는 이야기인데 로타 언급도 안 되고. 가장 자바 사후에 가장 그 공석을 메울 그 적자인데도 로타 얘기는 보이지도 않았는데 만달로리안과 그로구 영화에 갑자기 나온다. 근데 그 배우가 제레미 앨런이다. 제레미 앨런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더 베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안도르에 등장했던 그 알다니 하이스트 크루 중에 스킨이라는 아벨스킨. 아벨스킨 그 본체 배우랑 형제 사촌지간으로 등장을 해서 두 사람 둘 다 이제 스타워즈에 등장을 하게 됐는데 왜 제레미 앨런을 로타로? 그러니까 왜 물론 좋은 배우고 캐릭터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쨌든 네임드 캐릭터고. 근데 이 조합이 너무 웃겨요. 도대체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공식이야. 그러니까요. 공식으로 제레미 앨런은 로타다. 로타가 지금 한 BBY 22년쯤에 납치가 됐었던 게 클론 전쟁 극장판이니까 ABY 9년이면 한 30년? 40년? 그쵸, 30년 흐른 거잖아. 네. 그러면 그래도 아직 한 청소년일 거잖아요? 그쵸. 헛 나이로 치면은 사실 아직도 악이긴 한데. 악일 수도 있겠어. 네. 근데 굳이 배우를 섭외한 걸 보면은 말은 할 수 있을 말을 정도. 한다는 거잖아. 근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얘네가. 뭘 하려는 걸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배우 데려다가 헛 언어로 얘기를 할 건지. 왜 제레미 앨런을 데려와가지고 와 군다 솔로 이러고 시킬 거냐? 아니면은 이제 베이직으로 말하게 할 거냐? 이제 지로처럼 그냥 베이직으로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굳이? 대체 뭘 하려는 걸까? 네. 그리고 또 웃긴 게 로타 더 헛하고 그로구하고 또 많이 엮이잖아요. 그 베이비 자바랑 베이비 요다가 약간 희망편 절방편으로 자주 엮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 밈을 의식한 건진 몰라도 극장판에 이제 그로구랑 로타랑 한 프레임에 나오는 걸 상상을 하니까 소름 돋아. 이거 좀 상상을 하니까 이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상상을 하니까 어이가 없네. 그것도 큰 화면으로 볼 거잖아요, 저희 극장에서 볼 건데. 야, 과연 이제 돌아온 탕아 로타 더 헛이 지금 사실 스토리상으로 엮일 부분은 많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미 보바펫 드라마에서 자바 이후에 뭐 그놈의 다이묘가 다이묘가 이제 누가 되느냐 해서 파이크랑 뭐 보바펫이랑 뭐 헛종족 쌍둥이 걔네가 나와가지고 뭐 이권 다툼을 했는데
사실 로타가 나오면은 아무도 할 말 없잖아요. 그쵸. 진짜 자바의 적자가 나와버렸고. 자바의 친아들이니까 예. 아무도 할 말이 없으니까 뭐 헛종족이 은하내전 이후로 힘을 잃었는데 그걸 이제 다시 재기하려는 스토리 라인을 풀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팬 서비스로 나오려는 건지 아, 설마 카메오로 끝나면 이건 이것대로 좀 실망이 큰데요. 론을 데려와서 로타를 카메오로 쓰고 버리는 와 그것도 참 여러모로 대단합니다. 아,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고 로타 말고도 엠보가 나온다는 얘기. 그 엠보도 로타랑 엮여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 루머 내용을 보니까 좀 어이가 없는 게, 로타를 사냥하는 게 엠보고, 그 로타를 구하는 게 이제 딘자린과 그로구다. 이거잖아요. 그럼 로타는 또 위험에 빠지는 거야? 네, 뭐 또 납치 아니면은 뭐 또 공격을 당한다. 약간 이런 뉘앙스더라고요. 루머를 보면은. 근데 지금 스타워즈 셀러브레이션이 아니구나. D23에서 작년에 만달로리안과 그러고 티저가 유출이 뭐 공개가 되고 유출도 됐었죠, 온라인으로. 예. 근데 거기만 보면 약간 딘자린이 다시 제국 잔당 사냥하는 걸로 돌아간 것 같았는데 맞아요. AT-AT 워커도 나오고 스노우 트루퍼들도 나오고 뭐 AT-RT 워커를 타고 설산을 쫙 내려가는 장면도 나오고 멋졌는데 그거는 약간 보여주기용이고 사실 로타더웃을 구한다는 내용이면 영화가 흥행을 할까 싶어요. 너무,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메인이면은 진짜 아마 기대했던 사람들도 다 어이가 없지 않을까요? 딱 아니 보고? 엥? 밈으로 남을 것 같아 영화가. 아니면은 그런 거일 수도 있죠. 로타가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카메오처럼 부출만 되는 걸로 등장을 하고 본 이야기는 다시 제국잔당 이야기로 돌아가고. 아, 근데 만달로리안과 그로구 영화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사실 했던 말이긴 한데 로그원이나 한솔로 스타워즈 스토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번 영화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기반에 드라마가 깔려 있고 그러니까. 그쪽 설정들이 계속 우리가 어쨌든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어쨌든 그와 연계되는 이야기를 풀어줘야 할 텐데 그리고 어떻게 이게 보면 좀 끼는 외전의 외전인 외전을 본편의 외전의 외전인 영화잖아요? 그쵸. 이걸 대체 어떻게 어필을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 관객들한테. 그러게요. 일반 관객들을 고려를 안 하진 않을 텐데 얘네가. 제목을 보면 사실 캐릭터 IP로 가려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만달로리안과 그로구라는 캐릭터를 극장에서 볼 기회를 마련하는 거랑 영화가 망하더라도 만달로리안과 그로구라는 캐릭터를 더 널리 알리려는 광고라도 최소한 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캐릭터가 데뷔한 지가 지금 거기도 지금 6년째인데 아직도 홍보를 해버리면 걷는 그대로. 근데 또 이제 미국이랑 다르니까 다른 한국 글로벌로 이제 하면은 뭐 스타워즈 영화가 나왔대. 근데 주인공이 베이비 요다래. 그리고 뭐 만달로리안이래. 이러면은 지금 솔직히 갑반인이라고 솔직히 칭하는 그런 일반인들도 그로구를 알긴 알아요. 주변에 그쵸. 생각보다 존재는 많이. 알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뭐 그거를 그로구랑 만달로리안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하고 더 나아가서 뭐 만달로리안 프랜차이즈 만두버스 벌써 엄청 쌓였으니까 뭐 디즈니 플러스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다시 한번 초석을 다진다. 약간 이런 그렇지. 느낌으로.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시즌 4가 만달로리안이 다시 개발이 되기 시작한다는 루머도 들리기 시작하는 걸 보면 뭐 약간 망해도 광고는 되겠지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해보긴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솔직히 스타워즈 팬이라고 해도 만달로리안과 그로구가 과연 어떤 쪽으로 어필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만달로리안 시즌 1 같은 작품이 영화로 나온다고 하면은
팬들도 좋아하고 입소문도 타가지고 뭐 외전으로 활약을 할 텐데 그쵸. 굳이 OTT 시리즈의 스토리 중 일부를 떼다가 극장에서 돈 추가로 내서 봐야 하는 그 메리트가 과연 어떤 스토리를 보여줄지에 달렸는데 지금 필로니가 로타, 엠보, 뭐 시곤 위버 캐릭터는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뭐 AT&T 워커에 별의별 거 다 가져오고 잽도 나오잖아요 심지어. 아 맞아. 잽이랑 또 그거 그 레이저 파괴된 크레스트. 거 뭐냐 레이저 크레스트. 아니 일반인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게 저 뭐야 그러니까. 외계인 뭐야 계속 뭐야 하다가 끝날 텐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할지 잘 모르겠고 아니면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진짜 데려갈 사람만 데려간다. 팬들만 데려가겠다 이런 걸 수도 있죠. 굉장히 좀 사실 이해는 잘 안 가는데 그래도 7년 만에 스타워즈 영화니까 제발 잘해줘. 마지막으로 보기에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야. 그래서 저는 좀 불안함과는 별개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아, 잘 돼야죠.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됩니다. 지금 엎어지는 영화만 지금 수두룩한데. 영화랑 게임들이 지금 난리가 났기 때문에 맞아. 좀 제발 이번엔 나와야 합니다. 살려야 해요. 살려야 해요. 제발 이러면서 기도를 할 거고요. 네. 이제 만달로리안과 그러고 다음은 또 이거는 좀 좋은 소식이 아닌데 마블 코믹스에서 지금 작년 10월을 시작으로 뜬금없이 배틀 오브 자쿠 시리즈를 내놨어요. 그니까 자쿠 전투를 다시 한번 조명하겠다고 갑자기 신작 코믹스를 내놨더라고요. 사실 뭐 애프터매스가 자쿠 전투를 다룬 지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 야, 벌써 10년이 됐네. 뭐 10주년 그래 그에 걸맞게 뭐 코믹스 하나 내면 괜찮겠네. 교통정리용으로 이제 소설에 나왔던 캐릭터들 얼굴이나 볼 겸 약간 미니 시리즈로 하려나 보다 하고 봤는데 난장판이죠 지금. 여기도. 아니 아까 저도 그걸 기대했어요. 소설의 약간 코믹스화 느낌으로 요약 정리 이런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냥 새로 길을 뚫어버리더라고요. 지금 상상도 못한 전개에 지금 많은 오타쿠들이 정말 당황해서 다른 의미로 놀라 자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도서랑 이제 코믹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거기 팬들이 아주 그냥 이제 거긴 이제 뒷목 잡고 쓰러져 있고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자쿠 전투라고 하길래 그냥 자쿠 전투하고 한 1, 2화 정도 보고 재미없어가지고 안 보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재미도 없긴 해요. 이게 재미가 없어 일단. 이게 흥미를 못 돋궈요. 계속 뭔가 밑밥은 까는데 그거를 2권째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주인공도 지금은 캔슬된 업라이징이라는 모바일 게임 그 악당을 데려와다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뭐 캐논이랑 연결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난 얘가 누군지 관심도 없고 자쿠 전투를 지금 어떻게 묘사할지만 관심이 있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보고 있었어요. 자쿠 전투가 메인인데 자쿠 전투가 지금 한 10몇 이슈 중에 마지막 2이슈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이슈에서도 메인이 아니에요. 심지어 메인이 아니야. 자쿠 전투를 다루지도 않아요. 그냥 자쿠 전투가 시작됐다. 끝났다. 이러고 끝나. 그래가지고 왜 자쿠 전투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무튼 재미가 없어서 안 읽고 있었어요. 근데 외국 팬들이 갑자기 막 개거품을 물면서 쓰러지고 있는 걸 보고 뭐야 왜 저래? 하고 보기 시작했는데 저도 개거품을 물기 시작한 거죠. 자쿠 전투가 애프터매스 소설이 안 그래도 캐논 제일 초기를 다져준 소설이에요. 그렇죠. 소설 자체 호불호는 뭐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되게 문체가 딱딱하고 무슨 막 그런 자료집 마냥 써놔가지고 좀 그 소설에 대한 호불호는 있는데 어쨌든 그 덕분에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 밑밥이 어떻게 깔렸는지를 잘 설명을 했어요. 소설에서. 그 덕분에 그리고 많은 파생 작품들이 맞아요. 로어를 또 다졌죠. 근데 이거는 그 쌓아놓은 로어들을 가지고 갑자기 자기 혼자 폭주를 해요. 막 역사를 막 다시 쓰고 해. 있어.
역사 네. 왜곡을 해 갑자기. 아니 갑자기 뭐 이제 한 예로 들면은 레이 슬론이 이제 대제독으로 오른 게 갈리우스 렉스가 얼굴 마담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운 건데 그거를 그냥 동시에 세워버린 거예요. 둘 다 리더로. 그러니까 이제 막 난장판이 펼쳐지는 거죠. 거기서부터. 사실 소설이나 코믹스를 안 접하시는 스타워즈 팬분들이라면은 뭐 소설 설정이 코믹스에서 레트콘 된 건데 뭐 어때? 약간 이러실 수도 있겠는데 뭐 저희는 사실 올라운더 스타워즈 오타쿠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쿠 전투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애프터매스 10주년을 기념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10년이나 된 작품을 코믹스로 만든 어답테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작품만 베끼면 돼요. 맞아요. 대사만 가져오면 돼. 그러니까 대사만 가져와도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지들 맘대로 막 자켓 놀이를 하고 심지어 소설 설정들을 가져오면서 그걸 자기들 맘대로 바꿔서 가져오니까 아, 괘씸한 거예요, 이것도. 니들이 뭔데?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든 뭐 끝은 내겠다고 하는데 이미 전투는 뭐 나오지도 않고 있고. 자꾸 전투 묘사되지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한두 패널만 나오고 끝나요. 네, AT-AT 워커가 갑자기 뿅 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A-윙 전투기가 터지고 끝나, 전투 묘사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자쿠 전투를 둘러싼 음모와 그 제국 잔당들의 패벌 싸움을 묘사라도 잘하던가. 아, 그것도 못해가지고. You had one job. 어, 너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 그걸 못했어. 그래서 지금 사실 어디까지 가나 가보자 보자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번 화에서도 또 거대한 설정 파괴를 만들어 버려서 이걸 어떻게 정사로 받아들여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필로니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모두 동등하다. 그 매체는 모두 동등하다라고 하는데 전혀 동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믹스는 소설을 낮잡아 보고 있고 영상물은 코믹스를 또 낮잡아 보고 있고 그렇게 약간 좀 막 그 뭔가 따리를 틀듯이 이게 막 반복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먹고 있어요. 계속. 약간 위계 질서 같은 게 약간 응.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응. 영상물은 메인, 그 다음엔 뭐 게임, 코믹스, 소설 이런 것 같아요. 약간. 아니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진짜 100번 양보해서 드라마에서 자쿠전투 드라마를 만든다. 근데 약간 각본상의 문제로 좀 신캐릭터도 내야 되고 애프터매스를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하면은 안도르처럼 그렇죠. 그 예우를 대해주면 솔직히 10년 된 설정인데 그것도 캐논 초기에 아무것도 없을 때 쓴 소설인데 이해를 하죠 당연히 팬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심지어 지금 애프터매스 시리즈를 쓴 작가 척웬딕은 약간 부당해고처럼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스타워즈에서 퇴출된 상황이죠. 맞죠? 좀 황당하긴 한데 이것도 웬딕 아저씨가 어째서 사실 해고가 됐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어요. 예, 본인도 안 밝히고 있고 예. 근데 그냥 뭐, 언젠가 해고돼가지고 모든 거에서 갑자기 다 제외되고. 네, 약간 추측하기로서는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집권하던 즈음에 이 척웬딕 아저씨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 트위터에서 정말 많은 육두문자들을 날리신 분인데 약간 디즈니가 그걸 좀 눈치를 보다가 해고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뭐 부당해고지 않냐라는 말도 있어요. 사실 사실관계는 모르고. 근데 아무튼 지금 그 원작 스토리를 쓴 저자는 목소리를 못 내는 상황인데 그쵸. 그 이미 디즈니 플러스 만달로리안에서는 척앤딕이 만든 코브 반스는 썼고 그의 나머지 유산인 자쿠전투 스토리는 이번 코믹스에서 완전 개작사를 내놨으니까
예, 좀 어떻게 보면 작가 지우기 같은 느낌이 없잖아 없잖아요. 있죠. 예. 작가를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좀 그런 의문이 많이 들고, 이번 최신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최신화에서 갑자기 자쿠의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가 한 대가 더 나타났어요. 해적이 탈취한 제 이름이 뭐였지? 이름이 좀 엘리오디 기억- 마라카바냐가 탈취했던 그 리버티스 미스룰이라는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 해적선이 있는데, 걔가 원래는 자쿠 외곽 변두리에서 퇴각하는 제국 잔당 함선들을 부셔서 이제 신공화국의 눈에 들려고 맞아요. 해적 뭐라 그러지? 해적 국가의 그 정통성을 좀 신공화국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꼬리를 치는 약간 그런 내용이었는데, 소설에서는 갑자기 코믹스에서는 이미 제국 잔당의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 라바저함이 있는데 해적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가 또 나와가지고 개판이에요. 그냥 아니, 자쿠 상공에 없는 함선이 없어 지금. 이러면은 스타호크가 뭐가 되냐고요. 스타워크 뭐 해야 돼? 스타호크 게임에서 좀 쳐주더니 갑자기 이제 공기 비충되고. 스타호크 전함도 되게 지금 의미가 퇴색되는 거고, 여러모로 마음에 안 듭니다. 배틀 오브 자쿠 코믹스는. 근데 지금 작가는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뭐 작화가야 그냥 작가가 쓴 그림으로 그려주는 건데 작가가 뭔 진짜 생각인지 모르겠어. 진짜 볼 때마다 아니 이 정도면 일부러 소설을 매기는 건지 싶을 정도로 의도가 분명 있어 네. 보이는데. 네. 약간 일부러 조지는 것 같아요. 딱딱 그 포인트만 잘 골라요. 그 긁힐 수 있는 딱 긁힐 만한 포인트들을 골라서 그거를 망쳐요. 그걸 지금 뭐 파블로 히달고나 네. 다시 갑자기 요즘 활동을 많이 하시는 르렌드치 아저씨는 또 아무런 말도 없고, 네, 또 조용히 그냥 침묵을 유지하고 계시고. 옛날에 뭐 다스베이더 2017 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막 타킨 계급장이 잘못됐다, 뭐 임스디의 뭐 저기 함교 모양이 잘못됐다라는 것만 지적이 들어와도 이거는 수정해서 다시 내겠다 하고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플롯이 이 모양이니까 뭐 걔네도 할 말이 없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뭐 스토리 그룹도 말이 없는 걸로 봐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엔딩이 어떻게 날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 자쿠전투 이 코믹스 엔딩은 둘째치고 그게 걱정이 됩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제가 보기엔 자쿠전투 영상물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코믹스도 그땐 또 나가리 됩니다, 분명. 그걸 그래. 왜냐면 자쿠전투 같은 거를 텍스트랑 이런 이미지로만은 절대 끝내진 않을 거예요, 얘네가. 지금 뭐 배틀프론트 1, 2랑 2가 했던 것처럼 약간 영상물로도 언젠간 나올 텐데. 예. 뭐, 갑자기 화나네? 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이제. 예. 아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로스트 스타즈도 자쿠전투를 처음으로 다뤄졌고. 내 말이. 근데 그런 거기서 나온 맥락들을 지금 싹 다 무시하면서 이게 뭐 하는 거지? 사실 웬딕 아저씨가 혼자 자쿠 전투를 쓴 것도 아니고, 네. 클라우디아 그레이의 이 명품 소설인 로스트 스타즈를 비롯해서 많은 소설들이 당시에 깨어난 포스의 배경인 자쿠에서 벌어진 자쿠 전투를 많이 다뤘는데, 이거를 지 맘대로 또 설정을 맘대로 하는 거는 나중에 뿌린 대로 거두리라. 네. 두고 보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자쿠 전투 얘기까지 했고, 마지막 주제로 약간 가벼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스타워즈 RTS 전략 게임이 올 4월 셀러브레이션 재팬에서 프리뷰를 할 수 있다. 그런 루머가 갑자기 들려왔어요. 예, 갑자기 그냥 트위터 유저 중 한 명이 자기가 들었다면서 이제 올린 건데, 사실 이게 막 진위 여부는 솔직히 알 수 없는데 루머죠, 아직은. 네, 아직 완전 생 루머인데 그 좀 기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제 좀 기사 사이트들이 그걸 막 물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뭔가 진짜 있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스타워즈 게임이 지금 사실 아웃로드 성적이 부진하고 사실 유일하게 지금 스타워즈 게임 잘 되는 게 제다이 시리즈인데 제다이 그쵸, 시리즈도 그쵸. 이제 마지막 편만 남겨두고 있단 말이에요. 벌써 맞아. 그래서 스타워즈 게임이 지금 리마스터에만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고 신작은 안 나오고 있는데 스타워즈 전략 게임 실패할 수가 없는 사실 그런 장르죠. 그쵸. 지금 그 토탈워 루머도 있었잖아요. 스타워즈 토탈워 나온다. 사실 뭐 제가 토탈워를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예. 지금 스타워즈 RTS 게임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스타워즈 갤럭틱 배틀그라운드 한 클로네스격쯤에 나왔던 게임, 그리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스타워즈 RTS의 그 전설 포지션을 맡고 있는 엠파이어 에더. 엠파이어에서. 그거 말고는 사실 없어요, 스타워즈의 RTS 게임이. 사실 그 두 개가 끝이죠? 예. 근데 갤럭틱 배틀그라운드도 그 당시 RTS 게임에 그냥 스킨만 끼운 느낌이었고, 엠파이어 에더도 솔직히 말해서 스타크래프트에 스킨을 끼운 거랑 느낌은 비슷했어요. 그렇죠. 어쨌든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비슷해요, 얘네가. 우주랑 지상전을 반으로 쪼갰다 뿐이지 스타워즈랑 그 스타크래프트랑 엠파이어 에더가 다른 건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엠파이어 에더 팬덤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두 계속 나오더라고요. 2010년 전에 나온 게임인데 아직까지도 활발한 커뮤니티를 갖고 있단 말인데,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뭐 토탈워에 스킨만 끼운 스타워즈 RTS 게임이 나온다고 하면 뭐 초반 반응이 어떨진 몰라도 장수할 것 같긴 해요. 엠파이어 그쵸, 에더의 그쵸. 전례를 보면. 그런데 지금 다른 스타워즈 게임들이 그 트레일러만 멋지게 뽑고 감감무소식인 전례들을 보면 이클립스는 살아 있습니다. 이클립스 지금 제발 살았는지 살아있어. 죽었는지 숨소리도 안 들리고, 저기 9공화국 리메이크도 레바만 보여주고 진짜 없어지고. 레반 티저 하나 나오고 지금 몇 년째 지금 침묵을 지금 지키는지 모르겠고. 다들 캔슬되거나 조용해지는 게임들의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예고편으로 엄청나게 하이프만 불러일으키고 그 없어져. 이상이 없어. 없어졌어. 무서워요. 근데 스타워즈 RTS 게임의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에 기획된 게임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그쵸. 근데 그런 전략 게임 프리뷰를 벌써 낸다? 사실 루머로도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맞아요. 벌써 뭔가 보여줄 게 있다는 거는 또 지난 사례들처럼 예고편만 기깔나게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걱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만든다는 게 비트 리액터라는 데서 만드는 건데 네. 거기가 사실 지금 성과가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허위 매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을까. 이게 엠파이어 에더를 페트로글리프라는 데서 만들었는데, 예. 그 회사는 지금도 약간 게임 업데이트를 해주고 후속작들에 대한 약간 문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도 진짜요? 엠파이어 에더 팬덤의 일원이기 때문에 가끔씩 확인을 해보면 뭐 디즈니만 불러주면 우린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일하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자주 했어요, 페트로글리프 쪽에서도. 그런데 RTS를 이렇게 빨리 프리뷰를 낸다? 솔직히 저는 루머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다른 스타워즈 게임을 착각한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쵸? 만약에 진짜 RTS 게임이라고 하면은 그건 그냥 게임과는 별개로 그냥 예고편만 만든 거지 않을까. 또 막 여러분이 막 은하계 사령관이 돼가지고 뭐 스타워즈 전략 신문을 뭐 이 말도 안 돼 보이는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놓고 이제 언제 나오는데 이러면 한 2032년 2032년에 찾아옵니다. 막
이러다가 또 2030년쯤 되면 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저는 딱히 진짜일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예. 진짜면 뭐 좋은 소식이지만. 게임은 일단은 한 번은 다 걸러 들어야 돼요. 나온다 하면은 일단 안 나올 걸 예상해둬야 되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까지도 엠파이어 에더를 그 소스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발 현대 2020년대 그래픽의 2020년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스타워즈라는 별들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략 시뮬 정도 하나는 엠파이어 에더 정도만 뽑아줘도 되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엠파이어 에더 정도만 나와도 이 정도면 AA급 게임이에요. 스타워즈에서는. 아니 두고두고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하나 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지금 배틀프론트 봐봐요. 얼마나 죽었어요. 아니 배틀프론트도 심지어 지금 EA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는데 모딩 커뮤니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막 그러니까 거기도 유저들이 나름 활발하단 말이에요 지금. 맞아요. 유저들이 그 핵이랑 유저 없는 상황에서도 잘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그러니까 스타워즈 덕후들은 뭐 게임 덕후들하고 다르게 그냥 두고두고 진짜로 두고두고 가지고 놀 수 있는 게임 하나만 쥐어줘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기믹이랑 그런 것만 잘 어디 손 봐가지고 거기에 뭐 스토리나 뭐 새로운 요소들까지 첨부하면 갓게임이 되겠죠. 근데 그냥 현대식 스타워즈 RTS 게임 이것만 스타워즈 RTS 게임 이것만 내줘도 좋아할 호구들이기 때문에 맞아. 그냥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 일단 나와만 주세요. 나와만 주면은 그 다음은 알아서 평가해요. 그 다음은. 스타워즈 RTS 게임만 내줘. 이것만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부디 좀 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좀 많은 팬들이 원하는 거니까 스타워즈 RTS 게임의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정상적으로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스타워즈 Q&A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다음번부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배튜브 후원자분들 질문들 우선적으로 받고 그 외에 배튜브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저하고 태진님이 재밌어 보이는 것들을 뽑아다가 답변을 드리고 그게 아니면은 뭐 신작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안도르 2시즌이 나온다 할 때 안도르와 관련된 질문들만 받겠습니다 해서 그런 테마를 또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뉴스나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뭐 후원자분들은 후원자 디스코드 서버에 구독자분들은 영상 댓글란에 남겨주시면은 앞으로 다른 스타워즈 Q&A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진님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